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상식 밖의 경제학,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식 밖의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 분야의 그 대표적인 저서죠. 행동 경제학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일종의 시조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저서를 발표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댄 에리얼리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그리고 그 유명한 넛지, 그리고 바로 이 책 상식 밖의 경제학, 이 책이 되겠죠. 책 내용이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 깨달음의 측면, 또는 유용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행동 경제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Behavioral Economics, 말 그대로 행동 경제학이고,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경제학입니다. 행동 경제학 이 개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는 않죠. 인간의 실제 행동, 그런 것들에 주목하는 그런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고, 일종의 그 학문 간의 통섭이 되겠죠. 심리학과 경제학의 어떤 통합, 이런 결과물이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학,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진화의 결과로서 변화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생리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죠. 우리의 고전 경제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의 전제 조건은,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행동 경제학은 그런 거를 이제 부정합니다. 인간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조리 불합리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합리적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는 합리적인데 때때로 또는 그 이상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성, 그냥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비합리성에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규명해 나간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행동 경제학을 알아야 될 이유는 특히나 마케팅, 제품 판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 경제학의 성과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식 밖의 경제학, 넛지, 이런 책들 유용하게 한번 꼭 독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 책은 하나의 핵심 컨셉,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책과는 달라요. 댄 에리얼리 교수는 실험의 매니아입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거의 실험을 해요. 실험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또 심층 실험을 하고, 다양한 병렬적인 실험 내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알게 된 행동 경제학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열이 돼 있어서 요약 정리 이렇게 해드리기는 어려운 책이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실험 사항들과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회 규범과 시장 규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끝나면 꼭 늦게 오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담당 직원이 퇴근도 못하고 그 부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궁리를 하다가 회의도 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늦게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매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자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벌금이 없었을 때는 부모들이 늦으면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이라든가 담당자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늦어서 사정이 있어서 어떡하죠,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찍 오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벌금을 부과하니까 부모들이 더 당당해지는 거죠. 뭐야, 뭐 벌금 내면 되니까 뭐 더 늦게 가도 되겠네. 그리고 늦어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야. 벌금이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내면적인 이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자본주의라는 게 그냥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게 자본주의인데, 그 왜들 이렇게 자본주의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 의아할 때가 있죠. 아무튼 뭐 자본주의 자체, 지금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많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떤 금전화 시켜놓잖아요. 자본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뭐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을 만들어서 뭐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또 부를 창출하고. 근데 이 신용을 사고 판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구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 거래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이죠, 모래성.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화폐나 어떠한 거래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일시에 걷어들인다면 그거는 금세 그냥 뻥 하고 사라져버릴 그냥 신기루에 불과해진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자본주의의 문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미안함이라는 감정조차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느껴야 될 감정조차도 금전화 시켜버리면 거세된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예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뭐 페널티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회적인 규범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과 금전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어떤 대상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유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 댄 에리얼리 교수가 또 실험을 한 거예요. NBA 결승전 티켓 대단하죠. 미국에서 인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티켓에 이제 당첨된 이에게 표를 다른 사람한테 팔게 한 거예요. 당첨된 이는 얼마 받고 싶니? 2,400달러를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평균. 근데 표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사는 평균 가격이 1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이와 팔고자 하는 이의 가격 차이가 무려 14배가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표의 가치를 14배나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것, 이 소유한 것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막 그걸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고 의아하고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자, 인간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패턴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이 보유의 기간, 소유의 기간을 무료로 증정하는 겁니다. 일주일 무료 사용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소유하면서 사용해 보면서 그 가치를 높게 책정하게 되는 거고, 30일 보증 환불, 30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그것도 보유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무료 시승 많이 하죠. 바로 이러한 보유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개념과 또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힘, 플라시보 효과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100명에게 비타민 C, 뭐 일종의 밀가루죠. 플라시보 효과니까 아무 의미 없는 비타민 C를 주면서 이거는 새로 나온 아주 효과가 좋은 진통제야 하고서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룹 A는 근데 이거 한 알에 2달러 50센트야. B그룹은 이거 한 알이 10센트야. 아주 싸. 신약인데도 아주 싸. 그러니까 2달러 50센트라고 이야기한 그룹은 거의 전원이 진통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센트라고 얘기한 곳에서는 한 50% 정도만 진통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그룹 다 플라시보 효과죠. 아무 진통 효과가 없는 비타민C를 줬는데,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가격이 비싼 쪽이 훨씬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뭐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서 똑같은 제품인데 꼭 그 한국 시장에서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패턴이 더욱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문도 하지 않는 아주 비싼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맨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메뉴를 짝짝짝 놓는데, 저런 비싼 메뉴가 있는 레스토랑이라면 다른 메뉴들도 아주 품질이 우수할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격의 힘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의 상대성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개념화 해보기 위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입사 당시에 당신의 3년 이후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3년 이후에 연봉 10만 달러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3년 이후에 연봉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무려 3배, 30만 달러를 달성한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같은 연차의 동료가 31만 달러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같은 연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년배 또는 같은 학교 출신, 뭐 동창, 뭐 또 직장에서는 같은 연차, 이런 뭔가 나름대로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비합리적인 거죠. 10만 달러 목표였는데 3배나 초과 달성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같은 연차 걔가 뭐 더 잘 나가든 말든 그걸 내 인생과 결부시켜서 왜 불행해야 되는가, 이런 식이라면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왜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딘가에 늘 존재하겠죠. 100명이 있으면 99명에게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오로지 한 명만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행복의 가능성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992년에 미국에서 일반 기업체의 임원들, 중역들이 연봉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기업체의 임원들 연봉을 공개해라, 연봉을 낮추려고 공개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연봉이 더 상승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왜 나보다 더 받아? 내가 연차도 더 많고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역량도 내가 더 뛰어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상승 효과만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물과 대상을 느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물을 평가한다는 거죠. 여튼 인간이 과연 정말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늘 불행하게 살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 좋은 느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상식 밖의 경제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단순히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고 우리 자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지식, 여러 가지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